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나고야입니다. 가시마는 정교한 전방 압박 전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하프라인 부근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강하게 제어하며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입니다. 모루오카 선수와 차브리치 선수는 전환 타이밍을 주도하며 팀의 템포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이러한 전술적 강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역습 기회를 만들어가는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직면했을 때 탈압박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고 후반뿐 아니라 경기 초반 30분 이내에도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는 홈 경기 기준으로 3연승을 이어가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압박 성공률은 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이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어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고야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상대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쿄베르디와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도쿄베르디는 넓은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 배치된 미드필더 수가 적어 수적 열세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특히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 방향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탈압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양쪽 윙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는 있으나 역습을 허용했을 때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측면 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팀은 중원을 강화하고 공격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볼점 유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라타오와 안드라데는 수비 뒤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의 강점을 보이며 중앙에서 페르난데스가 볼 배급과 공격 전개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쿄베르디는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원에서 상대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레소 오사카는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비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 도쿄베르디의 측면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를 지배할 중심은 중원의 장악력에 달려 있으며 이 부분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쇼난입니다. 마치다는 주로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 전개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특히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조되며 측면에서는 후지오와 소마가 활발히 연계하여 크로스를 시도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상대 수비진의 높이를 타겟으로 하여 크로스 타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명확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 벨마레는 많은 인원을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하고 활동량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는 상대적으로 신장이 낮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어 제공권 싸움에서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점의 대부분은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통한 공중볼 연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비진의 박스 내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치다는 높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가진 팀으로 오세훈이라는 확실한 포스트 자원을 중심으로 공격 전술이 짜여 있습니다. 반면 쇼난 벨마레는 높이에 취약한 수비 조합으로 인해 상대의 롱볼이나 크로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성은 마치다가 홈에서 크로스를 중심으로 전술을 펼치면서 쇼난 벨마레를 공략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와 요코하마 FC입니다. 교토상가는 안정적인 수비와 간결한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하라와 마치다는 중원에서 효과적인 볼 배급과 수비 지원을 함께 수행하며 전방의 엘리아스는 뛰어난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백 수비 조직이 개선되어 실점 억제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요코하마 FC는 수비 전환 시 3백의 구조적 한계가 자주 드러납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가 넓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해 뒷공간을 노출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부족하고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템포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 경기를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토상가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의 안정성과 중원의 3선 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3백 구조로 인해 넓은 수비 범위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교토상가의 직선적인 공격 전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적 균형과 수비 조직력에서 교토상가가 명확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토상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오카야마입니다. 후쿠오카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의 더블 볼란치 구성을 통해 경기의 균형을 잘 맞추는 팀입니다. 자헤디는 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포스트 역할을 맡고 후지모토와 코노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집중력이 높아져 공간 커버와 압박 회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환 시 수비 조직에서 불안정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 윙백의 공격 참여 빈도가 높아 후방에 넓은 공간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에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직선적인 패스나 침투 움직임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후쿠오카는 수비의 안정성과 공격에서의 결정력을 잘 조화시키며 조직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카야마는 3백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뒷공간을 노출시키는 문제와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술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후쿠오카의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오카야마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쿠오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우라와레드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우라와레드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오와 사비우는 이선에서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공격을 활발히 이끌고 있으며 와타나베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 전체의 라인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정비되었고 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결정력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 경기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으며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미드필더들의 볼커버 범위가 좁아지면서 상대의 전진 패스를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전개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빠른 역습 대응이 늦어지며 결정력 또한 이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레드는 기세, 조직력,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이점도 더해져 매우 긍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히로시마는 조직력이 흔들리고 수비 간격과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팀의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레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FC 도쿄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FC 도쿄는 볼점이와 빠른 전환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들에서는 중원 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선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와라치미다가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후방 커버가 다소 느려 공격과 수비 사이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최근 팀 조직력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4231 포메이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발리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 훌륭하게 소화하며 야마시타와 주앙 알라노는 측면에서 침투를 통해 공격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더블 볼란치는 상대의 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비와 공격 간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FC 도쿄는 수비 전환 시 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중원에서의 장악력 부족이 눈에 띕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공격과 수비 간의 간격이 잘 정돈되어 있고 전방 이선 자원들이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며 상대의 수비를 꾸준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이 같은 포메이션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와 조직력 면에서는 간바 오사카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